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보니 집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집주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2010년 5월 당시 72살 고령이었던 김모 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에 월 차임 없이 보증금 1,20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싼 전세를 구한 건데요. 집주인은 이모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장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했고요. 장 씨는 주택 소유자가 이 씨로 기재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주택 소유자가 이 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이 씨를 집주인으로 알고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씨가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김 씨는 이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고요. 상속인들이 상속 한정 승인을 해서 김 씨는 250만 원밖에는 받지 못한 겁니다. 보증금 1,600만 원 가운데 1,3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건데요. 이에 김 씨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습니다.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게 해당 주택 소유자가 이 씨가 아닌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집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었다는 건데 김 씨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고령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형편이 어려웠던 김 씨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이제 어디서 알게 됐고 이제 공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공단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장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중개사나 협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하나 짚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에 공단은 중개 대상물의 소유권은 권리관계의 핵심적 요소인데 중개사 장 씨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오인 기재 설명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사업자로서 중개사 장 씨와 함께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개사 장 씨는 상대방은 뭐라고 반박을 하던가요? 네, 장 씨 측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이제 파고들었는데요. 장 씨와 이 씨의 임대차 계약을 마지막으로 중개한 것은 2012년 4월 19일이고 해당 계약은 2년 뒤인 2014년 4월 18일에 종료가 됐다. 중개사 장 씨가 중개했던 계약 자체는 별도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종료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장 씨 변호인의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설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계약 관련 사항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의뢰인 과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공단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들여서 이제 장 씨 측의 반박을 재반박했습니다. 애초 중개사 장 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에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장 씨에게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제 10년이다.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긴 했는데요. 김 씨가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의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보증금 1,200만 원의 20%밖에 안 되는 240만 원으로 손해액을 제한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 중개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양측 다 항소를 포기해서 이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공단은 오늘 설명했습니다. 지금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는데 김 씨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억울하겠네요.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맡은 공단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을 결정하기보다는 거래 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재반 정보를 이제 가능한 한 주의를 다해서 살펴봐야 분란이 생겨도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계약 체결 전에 꼭 한번 떼어보는 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